자,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그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한 거는요. 이거는 이제 그 시점의 문제지 내용이 허위는 아니잖아요. 계엄은 이제 그 방송을 했고 이걸 이제 그 사전에 다 부수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긴급할 때 사후에 좀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허위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 제가 생각에는 좀 이게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저번처럼 구속 취소 청구를 또 할지,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할지 이런 게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할 수 있는 이게 그 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마 구속 적부심을 할 거고요. 예. 다만 이 구속 취소는 또 저번하고 틀려요. 구속 취소는 이제 어려울 거고, 어려울 거고. 아마 이제 적부심과 그다음에 그 보석 청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법원과 관련해서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는 정치 보복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당한다라는 식으로 어떤 무리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혐의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이 얘기 나왔던 게 그 사후에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던 문제 이 부분인데 사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던 불법 비상계엄이었다라는 점에서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지적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저질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사후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계엄 선포였던 것처럼 꾸며내기 위했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느냐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서명을 한 뒤에 나중에 이제 갑자기 그것을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이 불법 비상계엄을 말렸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결과 드러나고 있는 이 결과물들을 봤을 때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어떤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어떤 진술을 뭐 짜맞추기 하려고 하거나 회유하려고 하거나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본인의 지지층들을 방패막이 내세워서 정당한 법적인 절차들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순간부터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이미 다 국민들이 목도했고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지금 그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청구 정도까지는 좀 대응을 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보석 취소도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방금 이제 그 국무회의 서명한 거에 대해서 서류 서명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보완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계엄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근데 계엄을 하기 직전에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게 사전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 효과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이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다 모아서 만약에 거치지 않고 그냥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또 듣고 나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판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이게 딱 명확하게 뭔가 불법이다, 절차 위반이다 말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아까 말한 고도의 네. 정치적 판단 그리고 보완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무회의라는 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계엄이 아닙니다. 계엄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혼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서 결단을 내리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무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논의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판단에서 결단하는 즉 심의 의결이 아닌 대통령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한 거다. 이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법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좀 강조해서 해석한다 그러면 법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 않겠는가